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 운의 흐름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과 돈복을 불러오고 재물이 쌓이게 하는 비법을 담은 책들을 모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상헌 지음 휴먼컬처 아리랑에서 나온 책입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33배가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긍정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오늘만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 참 운이 좋네 라고 말하거나 나는 왜 운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좋은 일과 나쁜 일도 일생 전체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갑니다. 운이라는 것은 때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면서 번갈아 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좋은 운과 훌륭한 인생을 살려면 이승에서의 작업이 스스로 좋은 운, 나쁜 운을 만들어내는 첩경입니다.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은 좋은 때가 왔을 때를 놓치지 않고 발전하는데 그것을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나쁜 때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좋은 때가 왔을 때 시련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좋은 때는 잘 잡고 나쁜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잘 비켜가기 때문에 언제나 운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운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지 않은 꿈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힘은 긍정의 힘이지만 대부분 긍정보다 부정 기쁨보다 걱정을 선택합니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가정이 번창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해야 합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꿈을 상상해야 실제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난을 겪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와 조건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성공한 삶을 먼 미래로 미루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뿐입니다. 성공의 문을 활짝 열고 싶다면 또 성공을 꿈꾼다면 성공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과 사귀다 보면 성공에 대한 비밀의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운이 따른다 해도 뒷짐지고 어슬렁거리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무의 밥에 콩이 커 보인다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하찮고 남이 하는 일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지금의 일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의욕을 잃고 게으름과 불평불만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 높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는 일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투덜대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때때로 하는 일이 지겨울 때도 있어 불평을 하다 보면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 하는 일을 열과 성을 다하면 그 순간부터 의욕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마음 가는데 몸이 가고 바늘 가는데 실이 가듯 최선을 다하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들도 백만장자가 되는데 나라고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 생각 속에 백만장자가 함께 한다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누구나 스스로 믿는 것이 현실이 되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증거는 수없이 발견됩니다.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실제로 풍요로움을 경험하지만 힘든 일을 해서 얻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믿는다면 어렵다라는 어휘를 삭제하고 재미있다라는 말로 수정해 보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마음에 심으면 신념에 따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현실은 자신의 생각이 만들기 때문에 자신이 돈과 풍요를 사랑할수록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상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돈과 풍요를 자신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백만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은 곧장 자신의 무의식에 전달되고 무의식은 현실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년 이내에 백만장자가 된다. 나는 백만장자가 되는 길로 들어와 있다. 나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돈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말과 생각에 영향받지 않는다. 틀렸어, 안 돼 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둔다. 불경기에도 돈 버는 개인과 기업은 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상상에서 시작하고 비전으로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열심히 뛰거나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늘 깨어 있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다. 원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욕구를 충족해 줄지를 알아야 한다. 원하는 돈의 액수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자신감은 커지고 무의식은 자신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가진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마침내 이루어낸다. 좋아하는 것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과 함께하라.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즐거움은 상상이 뒤따라야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신바람이다. 신명이 나면 아무리 힘든 것도 즐거움이다.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끌어 모으는 자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큰 건물 현관 한쪽에는 미시오, 반대쪽에는 당기시오라는 글이 붙어 있듯이 사람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밀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석의 끌어당기는 능력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기므로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날 때 믿고 느끼고 상상하면서 자기 암시를 21일간 되풀이하면 좋습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돈을 좋아하고 돈도 나를 좋아한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하루 24시간 내내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돈을 넉넉하게 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현명하게 알고 있다. 내가 번 돈은 계속해서 증식되어 더욱더 많은 돈과 즐길 것이다. 나는 현명하게 돈을 사용한다. 나는 내 돈이 쉽게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것을 본다. 나는 지속적으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기부한다.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돈을 즐기고 돈도 나를 즐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여유, 풍요, 풍부함을 만든다. 운을 잡으려면 복부터 지어야 합니다. 운이란 우주 에너지여서 기와 함께 다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좋은 운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하게 웃는 사람이 일이 막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남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이 가듯 운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책입니다. 이 정제의 지음 북커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렵게 살라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을 바꾸고 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부티나는 첫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티가 나는 첫인상은 바로 피부에 윤기가 나도록 하고 밝고 화사한 얼굴이 되도록 그리고 생기 있는 얼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얼굴에 윤기가 나면 훨씬 젊어 보이는데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늘어지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리 없습니다. 상학에서도 피부에 윤기가 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피부에서 윤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밝고 화사한 얼굴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아하고 품이 있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띄어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미소를 띤 얼굴이 그렇지 않은 얼굴보다 호감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항상 상대에게 은은한 미소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운을 얻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기 있는 얼굴을 하는 게 좋은데요. 얼굴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이런 말 전부가 얼굴로 마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에 생기가 돌고 운도 트이게 됩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변화가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운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은 좋은 운이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여 상학에서는 운이 다해지는 사람, 운이 하강하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
어두움이 생긴다고 하고, 운이 살아나는 사람, 이제 번영할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 석이, 즉 빛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목구비의 모양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학에서는 찰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얼굴의 빛과 색을 보고 그 사람의 운과 병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트이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얼굴을 운이 들어오는 얼굴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를 습관화한다면 분명 모든 운을 다 얻을 것이며 부귀와 공명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과연 어떤 것이 갈라놓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무언가가 변화를 만들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운명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잘 되는 사람은 입술이 다르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 모든 운을 얻고 모으는 멋진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입꼬리를 법령 끝에 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사진 찍을 때 좋은 표정, 웃는 표정, 행복한 표정으로 만들기 위해 김치, 스마일 등을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소리는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은은하게 웃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쪽 입술만 움직이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상학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입술의 모양들을 벗어나는 형태가 되도록 만드는 수단입니다. 상학의 요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세상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무엇이든 그 방법을 바로 알아 고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상과 좋은 상을 알려주고 그러한 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말해주는 것은 좋은 상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삶을 후천적으로 바꿔 나가라는 의미에서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얼굴 근육은 뇌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받아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찰색이라고 하는 얼굴의 색깔까지도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좋은 이미지를 주는 얼굴이 성공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상학에서 말하는 후천적으로 좋은 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천운이 들어오면 이마부터 밝아진다고 하는데요.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운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이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마는 우리 몸 중 청기가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고 청기가 좋은 운이나 나쁜 운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탁해지거나 어두워지며 반대로 삶이 좋아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밝아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학자들은 얼굴이 밝아졌다 같은 말을 들으면 대운이 들어올 징조라고 말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부드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이 탁해지거나 거침이 있고 살기가 생겨나고, 반대로 삶이 좋아질 사람은 눈에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납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눈이 얼굴의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라는 표현은 사실 눈이 선하다는, 부드럽다는 표현입니다. 눈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에 우리의 눈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큰 운을 얻으려면 늘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우리의 눈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입의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입은 보물 창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입은 만복을 부르는 곳이기도 하고 만화를 부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학에서도 입은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다라며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번영할 사람이며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편안한 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입을 꽉 다물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어금니를 꽉 깨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운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입을 부드럽게 닫되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화를 낼 수가 없으며 만약 화가 나더라도 금방 풀릴 것입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지 않는 습관이 편안한 입을 만들며 운이 살아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귀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귀가 크면 잘 산다느니 귀가 작으면 어렵게 산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상학에서는 귀의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봅니다. 얼굴색은 혈액순환에 따라 불그스름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검붉고 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귀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경우 약간 늘어지는 귀걸이를 하는 것이 운이 좋아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걸이가 귓볼을 긴장시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도록 해줄 테니 말입니다. 물론 욕심을 내어 너무 크거나 무거운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아 탁한 빛이 나며 이는 운이 더욱 나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만져주고 문질러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기운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심장의 기운을 강화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학에서는 이러한 동작을 자신감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하며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의 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상대가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상대의 비뚤어진 눈과 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눈빛 역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운을 얻기 위해서는 늘 좌우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체형이 좋아지도록 만들 것이며 좋은 체형은 관상의 변화를 만들어 운을 얻을 부자가 될 상으로 바꿀 것입니다.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자신의 운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부자의 가방에 꼭 들어있는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우리의 가방 속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번영을 위해서는 약간의 현금을 넣은 지갑이 꼭 있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집안에 저금통이나 금고를 꼭 두라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부르고 운이 운을 부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 하느냐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들은 순간적인 느낌이나 무엇인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수첩에 적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을 것이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적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영감이나 느낌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 용품을 늘 가방에 넣고 다니며 항상 메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 우리를 최고의 능력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만약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니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기회는 정말 우연히 찾아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운을 바꿔보고 싶다면 지금 신고 있는 구두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운은 절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학뿐 아니라 사주학에서도 운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우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신발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현재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지금껏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기에 그러한 것이며 현재 자신의 삶이 아주 행복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제대로 된 길을 잘 걸어왔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발은 운을 만드는 도구인 것입니다. 운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민광욱 지음 백아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는 운이 안 좋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자신의 인생 운을 바꿀 수 있도록 운이 좋아지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운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첫째 날 아침에는 자신을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운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을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운이 들어오려고 해도 이미 내 안이 잡동사니로 가득하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아침에는 뇌가 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워내야 합니다. 때론 무언가에 몰입할 때보다 목적성이 없는 생각을 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에는 비운 만큼 채워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나를 괴롭게 했던 복잡한 생각과 고민을 조금 덜어내고 앞으로 새롭게 찾아올 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밀어내고 지우려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내면에 집중하고 호흡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기운과 에너지도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면 그 공간 속으로 새로운 운의 흐름이 들어올 것입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경험을 쌓아도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알지 못한다면 삶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현실을 견디느라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이나 목표를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특히 내 뜻이 아닌 주변 사람의 뜻에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길을 택한 사람 중에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며 잊혔던 꿈과 목표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의하면 적성과 재능은 20대 이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 썼던 일기장이나 공책, 옛 사진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나간 기록을 살피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면 자신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이나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목록을 적고 그중 내가 가장 생각나는 이부터 차례로 연락해 보는 것입니다. 주변인들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채로 많은 시간이 흐른다면 나중에는 연락하고 싶어도 그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이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연락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인연으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인연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날 아침에는 내 주변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의 위치와 현재를 알려면 내 주변의 동료와 친구, 선배를 보면 됩니다. 현재 나의 위치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주변 사람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힘들지 않은지 돌이켜보면 좋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날씨나 기온 역시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와 기온도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내 주변 사람의 기운과 에너지는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안에 있는 것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새로 나아갈 다른 길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현재 몰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나의 적성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 아침에는 나에게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칭찬과 보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는 과정, 중간중간 스스로 그 과정을 칭찬해주면 일의 성취율 역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인색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일은 대단히 칭찬하면서도 스스로가 행한 일에 대해선 박한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했을 때
부정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 칭찬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자신을 낮추고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역시 나를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이 나를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면 자신 역시 스스로 알맞은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기면서 남이 나를 좋게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칭찬 일기를 쓰는 건 역시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 기록하다 보면 내 마음도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한 투자로 새로운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고 싶었던 곳을 가거나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며 내 마음을 잘 다독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전에 해보지 않은 경험을 하며 주의를 환기하고 새로운 일에 영감을 받으면 좋습니다. 즐겁거나 설레는 일을 하면 지쳐있던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도전한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달라져 나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이 생겨나면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역시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는 5일 아침에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매일 걷는 똑같은 길로 걷거나 항상 가는 장소만 가는 것은 행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행동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모임을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운의 행로를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면 새 운의 흐름이 들어와 그 전과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이 생길 때마다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면 그만큼 다양한 자극이 들어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내 목적한 바에 벗어나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딴짓이라고 부르는 일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는 날 아침에는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멘토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고 가르쳐주며 앞서 나갈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곤 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꿈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 생각해 두었던 꿈이나 목표를 버킷리스트에 전부 적은 후에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살펴보고 나의 계획을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앞서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사고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 혼자 결정하더라도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목표가 완성되는 날짜를 적어두고 그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오는 꿈이 완성되는 날짜가 정해졌을 때 더 크게 들어옵니다. 일곱 번째가 되는 아침에는 꿈이 실현되는 장소를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계획과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면 내 꿈이 실현되는 장소를 반드시 찾아가 봅니다. 꿈이나 목표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장소라면 그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찾아가 체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은 내가 바라는 꿈의 기운을 느낄 때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내가 직접 그곳을 방문한다면 내 꿈을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내가 꿈꾸는 목표가 점차 흐릿해진다고 여겨진다면 직접 그 장소에 방문해 내 목표를 한 번 더 일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다르게만 살아도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자신의 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운을 얻기 위해서는 운을 바꾸는 마음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장점을 살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주를 보면 타고난 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타고난 성격적 특징과 기질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강점과 약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달라서 그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때론 강점보다는 자신의 약점에 더 몰두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티가 나지 않은 사소한 단점에 집착해 움츠러든다면 내 재능을 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려고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의 강점을 살리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재능에 집중하는 것 역시 운을 얻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독립해 나의 길을 정립해야 합니다. 목표가 생기고 꿈이 있다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과감히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아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금전적으로 독립함을 뜻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자산을 운용하여 움직일 때 비로소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결정을 책임질 사람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절박함은 내가 꿈을 이루는데 큰 자양분이 됩니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실패에 떨어져도 안전한 그물 위로 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 때문에 더 오르려는 욕심 없이 쉽게 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운의 기회가 들어올 때는 일시적인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변화하는 것이 두려워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낸다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변화된 내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이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만족하여 멈추는 순간 썩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만이 대운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좋은 운으로 바꾸려면 알맞을 때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쓴 만큼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운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계속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운 역시도 고여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허투루 돈을 낭비하고 함부로 사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한 곳에 쌓아 놓으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좀 더 투자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하며 돈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돈의 흐름을 만들면
그 물결이 더 크고 깊게 되어 운을 부르는 파도가 될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건 역시 능력입니다. 적절한 곳에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간과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해야 알맞은 곳에 돈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큰 행운과 대운을 잡을 기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걸 어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을 알게 되면 기회의 폭 역시 넓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내게 새로운 운이 들어와 잘 알지 못하는 새 분야로 향하게 된다면 주변에 그 일을 하고 있거나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새 정보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화제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알므로써 변화하는 흐름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운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큰 행운을 잡으려면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운을 잡으려면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하면 행동이 변화하게 되고 행동이 변화하면 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목표하는 꿈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계획만 잔뜩 세운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큰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망설임 없이 행동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달리 쓰는 연습을 하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가꿔야 합니다. 당신에게도 세 번의 대운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책입니다. 소림지음 트로이 목마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대운이 있고 누구든 적어도 세 번의 기회는 있고 조금만 눈 밝게 찾아보면 반드시 기회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운도 내 인생도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알고 운의 흐름을 알면 내 인생의 쓰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며 어긋남이 없이 일어나는 앞날을 알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 즉 원인과 결과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위대한 과학자도 말했듯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납니다. 만약 잘못된 종자를 심었다면 잘못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가장 틀림없고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은 바로 인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축구 경기를 보며 야식으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얼굴이 붓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내가 밤에 먹은 라면은 어떤 식으로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뿌린 원인이 언제 싹을 틔울지, 어떻게 틔울지, 혹은 싹을 못 틔울지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식으로든 결과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 돈이 모입니다. 누군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때가 되면 붙을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의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기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뿌린 씨앗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대로 심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잘못 심으면 때가 와도 결과의 싹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씨앗을 잘 가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날 무려 5년차 공시생이라며 나를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공부만 했는데 단 한 번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극심한 좌절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5년이나 공부를 했으면 웬만한 내용은 다 외우고도 남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루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질문을 했는데 짜증이 조금 섞인 말투와 표정으로 책은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전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외워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은 보는데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다 아는 내용이라 공부할 것도 없고 집중도 안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5년이나 봐왔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암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세밀하게 알지 못하기에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뇌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의 뇌는 익숙한 정보는 넘겨버리려는 고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뇌 스스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익숙한 정보에는 주의 집중을 많이 두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인식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뇌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있고 새로운 결과, 합격의 결과를 얻으려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온 것입니다. 황당하시겠지만 이 사주를 분석해 본 결과 그동안은 시험 합격운이 너무 약한 시기였고 하필이면 그런 시기에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운이 없을 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네요. 하지만 잘하셨습니다. 운이 불리할 때 공부를 해놓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이 공부들은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잘 저장되어 있고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것은 운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운이 없음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절망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잘못을 운에다가 돌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했고 나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합격운이 시작되었으니 새로 시작합시다. 그동안 해왔던 공부는 잊으세요. 본인은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공부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라고 물으면 5년이요 라고 답하지 말고 이제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하세요. 또한 공무원 시험 종류를 바꾸세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본인은 타고난 성향상 법이 더 잘 맞습니다. 둘째, 그동안 봐왔던 책은 너무 익숙한 정보라서 뇌가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사람은 주민센터보다는 경찰서나 법원과 인연이 있는 사주였고 대화를 해보니 역시 그쪽 기질이 강하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고 이번에는 붙겠지 하는 생각에 해오던 것이 아까워 계속 행정직 시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다음 해에 국가직과 지방직에 모두 합격해 법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5년간의 준비와 1년간의 변화 의지가 이 사람을 합격으로 이끌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둔 것입니다. 앞날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이 내가 원하는 열매의 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이 나라는 토양에서 자라기에 적당한 작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라는 토양에 잘 맞지 않는 씨앗을 심고 있었다면 씨앗을 바꾸어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토양이 어떤 땅인지부터 먼저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를 먼저 알아가고 나에게 맞는 씨앗을 찾고 씨 뿌릴 때를 정하고 차근차근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렸다면 싹이 나올 것을 굳게 믿고 열심히 밭을 가꾸어 보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법칙이 있다면 바로 팔자관성의 법칙인데요. 팔자관성의 법칙은 외부 및 내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사주팔자는 타고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불행한 운명은 계속 불행한 채로 있으려고 하고 행복한 운명은 계속 행복하려고 합니다. 불행한 운명에게 행운의 신이 멋진 애인을 만들어 주어 삶이 행복으로 가득해지면 행복한 삶에 불편을 느끼고 무슨 일을 벌여서라도 그 애인과 다투고 결국 이별의 길로 들어서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 역시 내 팔자에 그런 멋진 애인이 있을 리가 없어. 난 버림받을 팔자야. 갑자기 너무 행복한 것이 이상하다 했어. 내 팔자는 왜 이리 불행한 거지? 난 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라며 현재의 자리에 머무르려는 현상이 바로 팔자 관성의 법칙의 예입니다. 사람의 운명에는 관성의 법칙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꿈쩍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깨지지 않는 진리인 반면 팔자에 작용하는 관성의 법칙은 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둘의 차이입니다. 운명은 한자로 움직일 운, 목숨 명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팔자에도 작용해 그 법칙을 깨기가 무척 어렵지만 깰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파도를 타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서퍼들이 좋은 바람이 언제 어디에서 부는지를 살피고 기다렸다가 멋지게 파도를 타는 이유는 바람은 영원히 부는 것이 아니라 곧 잦아들고 멈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 좋은 바람이 불기를 잘 관찰하고 기다려서 좋은 운이 왔을 때 멋지게 운을 타야 합니다. 평생 좋은 바람만 부는 운이란 없기 때문에요. 좋은 운이 오면 삶은 편안해집니다. 몸도 덜 아프고 나쁜 인연도 덜 만나고 아픈 곳은 회복되고 미해결 과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보드에 누운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닐 것인지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며 원하는 곳을 향해 적극적으로 파도를 탈 것인지는 내 삶의 주인공인 나의 몫입니다. 한편 좋은 운인데 적극적으로 파도를 타지 않고 보드에 누운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둥둥 떠다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는 파도를 탈 실력은 있지만 이미 충분히 타서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쉬는 중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초보자였을 때 기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실력이 있는데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도 좋고 운도 좋으신데 좀 더 욕심 내보시죠 라고 좋은 운이 못내 아쉬워 말을 건네면서 그래도 나중을 위해 건강 관리도 하고 돈 관리도 더 해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부족한 서퍼라면 일렁이는 파도 따라 움직이는 보드 위에 우뚝 일어서기 위해 오랫동안 기술을 배우고 연마해야 합니다. 숱하게 넘어지면서 일어설 타이밍과 자세를 잡고 파도를 탈 타이밍을 체득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운이 언제쯤 온다고 하면 그 운을 향해 성큼 나아가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잡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좋아도 모르는 사람은 탈 수가 없는 것이기에 운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파도를 타려면 체력이 기본이고 그 다음이 기술입니다. 바람이 불 때 멋지게 파도를 탈 수 있도록 평소에 맨 땅에서 열심히 체력도 기르고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겁없이 바다로 뛰어들면 무모한 참패를 당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힘이 진정한 힘인데요. 인생에 빨간 불이라는 신호가 뜨면 우선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살다 보면 운이 좋지 않음을 직감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운이 도래할 것임을 듣기도 합니다. 빨간 불은 많이 어려운 운이니 일단 운신의 폭을 좁히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활동으로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애쓰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인연을 만나서 고생할 수도 있기에 빨간 불에는 그냥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운은 노란 불일 때입니다. 파도를 잘 타기 위해 맨 땅에서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익히는 시기가 바로 노란 불의 시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때 간절기 기간을 확보하면서 순환하듯이 운도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노란불의 시기가 많습니다. 모든 운은 노란불을 거쳐서 변화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빨간불 시기와 아주 좋은 파란불 시기보다 중간 정도의 운인 노란불일 때가 훨씬 많고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좋은 운이라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노란불. 언제든 좋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도 해두고 손님의 기호를 미리 파악해 장도 봐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손님 중에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무직 여사원이 있었습니다. 크게 바쁜 일도 없고 어려운 업무도 없는 단순 사무를 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어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장 어디 쓸 일은 없지만 시간적 여유도 많고 하루하루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안 되면 일본 여행이나 가지 하며 혼자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일본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혹시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하는 사장님의 물음에 이 여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여직원의 직책과 연봉은 완전 달라졌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노란불일 때 우연히 일본어를 배워둔 이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노란불일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며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크기보다 나의 용도를 알아야 합니다. 방향과 용도가 맞으면 운이 들기 때문에요. 부자, 돈, 누구나 좋아하고 관심 있는 단어입니다. 사주 명리에서도 소부, 중부, 대부, 즉 거부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는 하늘이 낸다고 하니 그건 차치하더라도 소부, 중부 정도는 평범한 우리도 꿈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일명 돈 복사에 성공한 벼락 부자가 있고 자수성가 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도 있습니다. 그 모두를 다 만나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 부를 단단히 유지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왜 가난했는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었기에 내가 상담을 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상담을 받게 된 경우도 많았고 그분들 덕분에 나도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인생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그릇의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쓰임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하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주에 재물운이 들어오면 돈을 많이 버나요? 제가 올해 재물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재물운이 들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물운이라고 해서 다 좋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온다 하더니 빚만 졌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과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운수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사업에 관해 의논하려고 철학관에 갔습니다. 지금은 큰 운수는 안 좋으나 그래도 재물운이 조금 열리니 3천만 원 이내의 작은 장사를 하시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희망을 품고 돌아가 장사 준비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나타나 3억 원짜리 가게를 열었고 결국 망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오랫동안 살피면서 알게 된 것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10억, 너는 30억, 너는 1000억 이렇게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욕심을 과하게 내면 탈이 날 운명이라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도 있지만 방향만 잘 설정한다면 누구나 운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고나면서 정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는 사람의 경제적 크기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그 쓰임, 용도인 것입니다.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면 이 그릇에 얼마나 큰 것이 담길지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변합니다. 아무리 그릇이 커도 내 있을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면 그 그릇을 다 채울 수 없고 아무리 작은 그릇이어도 내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 채우고 옮기고 또 채우고를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그릇이 얼마나 큰지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소유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옛말에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는 것에
너무 레이더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없어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운은 옵니다. 하지만 운이 왔을 때 과연 내가 맞는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운을 위해서 나의 용도를 알고 내가 잘 쓰일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조연인데요. 혈연 관계의 가족을 제외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연락을 가장 자주 하는 사람 5명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5명의 평균이 바로 현재의 내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답장이 왔는데 너무 소름 돋았고 충격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장 자주 연락하고 지낸 5명을 쭉 적어 보았는데 놀랍게도 모두 신용회복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내 지인도 최근에 같은 상황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과학입니다. 비슷한 기운은 비슷한 기운을 불러 모읍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면 또 그렇게 모입니다.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연을 이어가고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하며 인생을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아주 짧지만 강력한 인연이 나타나서 인생의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친구를 따라간 강남에서 대박을 거머쥐기도 하고 쪽박을 차기도 합니다. 긴 인연이든 짧은 인연이든 인간관계는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대한 일이므로 내 인생을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영화의 감독이자 연출자이자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영화에 누구를 등장시킬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다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에 관심과 주의를 두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인연들이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할 뿐입니다. 타고난 복이 많아 깊이 사귀어 보기도 전에 선연인지 악연인지를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행운이고 대부분은 겪어보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됩니다. 좋은 인연은 만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그와 헤어진 후에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 뿌듯하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인연입니다. 반대로 주변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연을 멀리 하라고 간섭하기도 하고 그 인연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좋은 감정보다는 뭔가 피곤하고 찜찜하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악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연은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조셉 머피, 끌어당김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조셉 머피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의 우주 에너자이저를 깨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대화를 할 때 돈이라는 단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공급, 풍요, 부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지만 낡고 이상한 관념에 빠져 돈을 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좋고 또 좋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돈은 믿는 만큼 들어옵니다. 어느 날 외과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본뜻은 돈이었지만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비난하는 대상은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간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얻고자 하는 대상을 비난하는 동시에 갈구하고 있으니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모든 사람이 돈을 원하며 단지 모든 사람에게 고루 돌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에 눈을 떴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고 확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돈이 좋고도 아주 좋은 것임을 알고 또 믿습니다. 밤낮으로 나는 모든 면에서 전진하고 성장하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분별력 있으며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신성한 인도를 받으며 가장 높은 차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은 삶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순환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튼튼합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무한한 부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침, 오후, 저녁에 이러한 진리를 되뇌며 돈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나 생각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의대에 가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의대 교수와 결혼했습니다. 돈은 이제 삶에서 아낌없이 순환하고 있으며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영적, 금전적, 지적 영역을 넘어 모든 방면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인생의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돈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교환의 상징이자 매개체로 보아야 합니다. 돈은 부족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돈은 아름다움, 풍요로움, 세련됨, 고급스러움, 좋은 삶을 상징합니다. 돈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마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언제나 넉넉할 것입니다. 확언을 할수록 가난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매출과 순수익을 올려 더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돈은 나에게 자유롭게 흐릅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와 같은 확언을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핍감이 너무 지배적이었던 나머지 나는 번영합니다 등의 말에도 부족, 한계, 판매 부진 등 정반대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도 결핍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나는 두 아이디어가 있으면 잠재의식은 둘 중 더 지배적인 기분이나 느낌을 받아들인다고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은 종종 치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해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모순이 사라질 터였습니다. 잠재 의식은 내가 정말로 의식적으로 믿는 것, 확신과 지배적인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언함으로써 잠재의식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매일매일 매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일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만족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삶에서 매일매일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며 재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증가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접근법이 받아들일 수 있고 심리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자 원하는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실천법을 계속 충실히 따랐고 4개월도 안 되어 일이 너무 많아져 직원 둘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그는 돈이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꾸준하게 흘러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젊은 은행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간단히 답해 주었습니다. 습관적인 사고는 잠재의식의 뚜렷한 경로와 흔적을 만들기에 내면의 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면의 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원하는 만큼의 돈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아름다운 집을 사고 캐딜락 자동차를 몰며 세계를 여행하고 가까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읊으며 내면과 대화를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아주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멋진 새 캐딜락도 갖고 있습니다. 러커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할 때, 출근할 때,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규칙적으로 내면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확언한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현재 은행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이 자유롭게 순환하고 있으며 바라던 일을 모두 성취했습니다. 은행원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내면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이미지라는 점에서 이 모든 건 실제합니다. 모든 거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서 소유해야 합니다. 그는 내면의 말이나 대화가 우주의 스크린에 표출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목표와 목적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에 상응하는 내용을 정신에 세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흥미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감정을 유도합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법칙입니다. 잠재의식에 쉽게 새겨질 만한 짧은 구절을 떠올린 다음 자장가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다음 같은 간단한 문구를 추천합니다. 내 삶에서 돈은 자유롭고 즐겁게 순환하고 있으며 언제나 우주의 의지가 넉넉하게 챙겨준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5분, 밤에 잠들기 전 5분 동안 이 문구를 반복하면 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돈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잠재의식에 부의 개념을 쓴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해. 임대료를 낼 수 없어. 새 차를 살 여유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확언을 부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재의식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좋은 것이 흘러야 할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만큼 자주 확언을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아는 만큼 결과가 따라옵니다. 마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잠재의식에 새기는 인상은 모두 표현될 것입니다. 무일푼에서 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부모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13살의 어린 피터 트레이너는 보스턴 근처 농장에서 일하며 하루 4달러를 벌었습니다. 20년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저는 1분에 4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죠. 트레이너는 주로 의사의 돈을 맡아 투자하는 레버리지 펀딩 시스템즈의 대표로 600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1,500명 이상의 의사가 그에게 투자를 위탁했습니다. 트레이너는 저는 아버지께 성공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2차 대전 이전부터 넥타이와 중고 의류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낡은 고물차에 옷을 싣고 전부 팔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자정이 넘어도 옷이 다 팔려야만 돌아오셨죠. 폴란드 이민자인 아버지는 돈과 일에 대해 굉장히 구세대적인 분이셨습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거둔 그는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면 매일 잔디를 깎았습니다. 곧 조경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2학년이 될 무렵에는 1년에 1만 8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트레이너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1961년에 서부로 갔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스타일, 기법, 규율을 따라 했습니다. 성공이란 단지 옳은 방식으로 정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사안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움직인다면 실용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피터 트레이너가 가진 것은 좋은 아이디어 뿐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유지했더니 잠재의식은 멋진 방식으로 불을 끌어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성공이나 재물, 부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수천 배로 불려줄 것입니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잠재의식에 쉽게 각인할 수 있도록 부와 관련된 짧은 문구를 골라 계속해서 반복하라. 이 문구가 의식 깊은 곳에 가라앉으면 잠재의식의 법칙은 강제성이 있기에 부로 표출될 것이다. 확언한 내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한 뜻이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내면의 우주 에너자이저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무궁무진한 보물창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이미 많은 돈을 가졌다고 상상하며 무엇을 할지 생각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전부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라. 현명하게 돈을 쓸 방법에 관해 내면의 자신과 대화하라. 내면의 말과 인생의 목표가 일치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건설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라. 우리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져야 한다. 돈은 한 국가의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수단이다. 돈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좋고도 아주 좋은 것이다. 돈을 자유와 아름다움, 풍요로움, 세련됨, 호화로움과 좋은 삶의 상징으로 보아라. 돈과 친해지면 언제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태도가 변하면 인생 전체가 변한다. 그리고 나의 세상 전체는 마음을 지배하는 확신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마법처럼 변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주기로 마음먹으면 나도 돈을 벌 것이고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번영할 것이다. 잠재의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 번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면 잠재의식이 나머지를 할 것이다. 삶은 덧셈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법칙을 탐구하여 부와 능력, 지혜, 지식, 그리고 믿음을 더하라.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잠재의식에 부와 성공의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답을 줄 것이다. 단, 미리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진심을 담아 주의를 집중해야만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적인 힘과 가까이 있다. 내 안에 선이 끊임없이 기쁘게 흐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라고 확언하면 우주의 부가 나의 열린 마음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나의 마음은 그 부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풍요가 눈사태가 되어 쏟아지듯 부가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고 진심을 다해 믿으면 잠재의식이 응답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고 돈복이 쌓이게 하는 책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비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